염증이 먼저 생겨서 파이널 스테이지로 구축이 발생하는 건데, 보통은 염증이 발생하는 확률은 충분한 대화 시간을 통해서 코가 뭐가 문제고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 수술은 딱 한 번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최소한 두세 번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보통은 재수술하는 이유가 미용적인 원인 또는 기능적인 원인 또는 심리적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콧대 실리콘의 높이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고3 때 수능 시험 치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서 눈코를 수술하게 되면 대부분 어머님께서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대가 매우 낮은데 실리콘을 또 너무 낮은 걸 써서 진짜 티가 안 나서 자연스럽다든지, 아니면 콧대가 매부리가 있고 좀 높으신 분인데 실리콘을 너무 두꺼운 거 넣어서 아바타 느낌처럼 너무 코가 높다든지, 그래서 콧대 실리콘이 자기 얼굴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자기 얼굴하고 잘 어울리게 높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시는 게 재수술하고 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끝인데, 복코가 심하신 피부가 두꺼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두꺼운 피부가 밑에 비중격이나 귀염골을 누르는 힘이 생겨서 몇 년 지나면 복코가 다시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코끝이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 즉 이제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콧대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실리콘이 비쳐 보인다든지,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실리콘이 휘어 보인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잘못 넣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 실리콘의 높이나 모양을 바꿔서 재교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코끝의 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서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코끝에 세워놓은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내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서 눌리게 되면 세워놓은 연골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콧구멍이 짝짝이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CT를 찍어서 안에 이제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보면 한쪽 오른쪽이나 왼쪽 안쪽 비강 쪽으로 틀어져 있고, 그런 경우에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튼튼한 타인의 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휜 부분의 비중격을 교정해주면 코막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염증이 생겨서 구축이 오는 경우입니다. 구축은 실리콘이나 기증늑연골 같은 이물질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코끝에 있는 연골이 이마 쪽으로 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짧은 코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증이 먼저 생겨서 파이널 스테이지로 구축이 발생하는 건데, 보통은 염증이 발생하는 확률은 한 3에서 5% 정도 되고,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 및 세척 치료를 통해서 염증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꼭 구축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염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늦춰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구축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이나 기증늑연골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코끝의 연골이 부드러워지면 자가진피나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구축 수술의 효과적인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딱 발생했을 때 초기 증상은 코가 모기 물린 것처럼 빵 붓습니다. 빨갛고 뭔가 물컹물컹한 느낌이 있고,
그럼 통증이 있고. 근데 그게 심하면 겨자 색깔 그런 膿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대부분 약물 치료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잘 지내시다가 내원하셔서 코가 좀 불편하다. 뭔가 이제 실리콘이나 연고를 든 게 이질감이나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CT도 찍어보고 사진도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잘 상담하고 경과를 끌어나가는데 가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과도하게 이제 뭐 건강염려증이라 그래서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닐까, 뭐 구축이 생기는 건 아닌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하고 다르게 상담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환자분과의 충분한 대화 시간을 통해서 코가 뭐가 문제고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원인이 파악이 되고 수술하고 나서의 코의 모양, 플랜이 잡히기 때문에 실장님들 상담도 중요하지만 집도인 의사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그 다음 병원의 그 후기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 원장님께서 CT에서 어떤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재수술의 플랜을 잘 잡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은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수술 후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코 재수술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